예, 다시 또 강의하겠습니다. 30을 딱 맞춰야 되는데 그냥 강의에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또 조금 한 2분 정도 오래되네요. 자, 우리 공부하시는 강의생 여러분들 명리학 강의를 통해서 기초를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기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실무에 가깝게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수준이 또 높아진다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주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배우는 만큼 사주가 보이는 겁니다. 작게 처음에 기초를 배웠을 때는 기초 배운 것만큼 사주가 보이고,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격을 높여갈수록 사주가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시고 나면 사주가 사통팔달 이렇게 다 흔하게 드러나 보이는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단계를 밟아가면은 어느덧 정상에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전에 공부가 주 요점이, 이번 시험 주 요점이 뭐냐면 어떤 사주를 딱 보고 그 사주의 신강 신약을 판단한 다음에 용신을 찾잖아요. 용신을 찾으면서 체용을 찾잖아요. 체용이 뭐냐면 복이거든요. 사람이 복이 없으면 안 됩니다. 3대 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이 과연 언제쯤 나타나느냐를 우리가 운을 그려보면 아는데, 미리 어떤 운이 오면 좋을 거다 하는 걸 미리 우리가 아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신약 사주는 인성 비겁운이 오면 좋고, 여러 번 강의합니다마는 신강 사주는 3대 복신의 운이 오면 좋다 하는 그 큰 전제를 가지고 또 이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판을 보십시오. 자, 이번에 공부할 자료가 이게 보이는 개해년에 개해월에 병진일에 갑오시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이 사주를 먼저 보면서 우리가 신강 신약을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신강 신약 판단은 항상 월지나 일지를 보고 세력을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신강 하려고 하면 원래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병과, 즉 화와 목이 있어야 되는데, 화목이 여기 화가 하나 있고 여기 있으니까 두 개 잃었습니다. 이 월지를 잃고 일지를 잃으면 무조건 신약입니다. 자, 신약 사주의 특징이 월지하고 일지를 동시에 잃어버리면, 동시에 잃는다는 말은 인성과 비교운이 안 오면 이거는 무조건 신약입니다. 근데 신약 중에서도 가만 보니까 무엇이 강하는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이 사람의 복신을 찾아보겠습니다. 체형을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있는 개수가 정관이네요. 정관. 여기는 개수도 정관. 밑에는 병관. 해는 병관이죠. 병관. 또 옆에는 인성이니까 체형하고는 관계없잖아요. 밑에 지지가 식복이 하나 있네요. 식복. 그래서 이 사주는 식신과 정관, 병관이 이렇게 많은데 결판 맞네요. 천간에 두둑하게 그게 있고 뿌리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관성이 강한 사주입니다. 관복. 체형은 관복이다. 체형은 관복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관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관복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운에서 인성과 비겁운이 오면 관복이 발달하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나갈 수 있는 관직에 나가면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좋은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 그걸 알라 그러면, 자, 이렇게 수가 이렇게 많잖아요. 수가 이렇게 많을 때에는 아까 이거 보세요. 이겁니다. 사주가 이때 요 놈을 바꿔 그리면 되겠네요. 자,
이 화입니다. 토, 또 금, 수. 여기는 수가 많잖아요. 선생님 뭐. 자, 화가 있는 많은 사주에서 화가 참 이게 중에 수가 많습니다. 화가 병화일 중에 간목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간목 하나밖에 없고 오화는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수가 관성이 무려 4개나 돼 있습니다. 4개. 4개. 이렇게 이 수가 많으면은 아까 저기 얘기했잖아요. 이 인성으로 용신을 쓰면서 힘을 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에 보니까 인성이 하나 있어요. 좀 약하긴 하지만 뿌리가 지금 오화가 있어서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목으로서 용신을 쓴다. 인성으로서. 그래서 인성으로 이렇게 용신을 쓰는 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통간용신을 한다. 이 목으로 수를 갖다가 통화시키죠. 통간용신을 한다. 그렇게 보는 것. 통간용신으로서 목을 썼다. 그러면 희신은 뭐가 되겠느냐? 희신은 이 목은 밑에 수가 많기 때문에 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자기 도와주는 거니까. 이 두려운 거는 경이 딱 오게 되면 자기가 두드려 맞잖아요. 그게 제일 두려운 게 경이라. 그러니까 화가 있으면은 목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희신은 화가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신은 뭐냐? 기신은 금이다. 구신은 뭐냐? 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 자,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용신 중에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수가 많기 때문에 이 수를 좀 그걸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용신을 정할 때는 이 토로서 부용신을 쓸 수가 있습니다. 부용신. 일종 희신급입니다. 그래서 희신으로서 토를 이렇게 써도 됩니다. 희신이 2개 나온다는 뜻입니다. 왜? 이 사주는 수가 너무 강한 이게 병이거든요. 이걸 그걸 해주는 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토가 오면 좋다.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떤 사주가 오면 좋겠는가? 그래서 이 사주가 운에서 이런 운이 좋습니다. 갑인. 일단 목이니까요. 인성목이. 갑인이 오면 좋겠죠. 인성이 오면 아주 좋습니다. 왜 좋느냐? 이 갑이 오게 되면 밑에 갑은 위에서 화를 생겨주고 같은 갑이고 양쪽에 수가 있으니까 수생목 받아서 결국 불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고 있어. 갑이 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미리 이 방금 운은 용신과 운이기 때문에 운에서 갑이 운으로 맞이하면 좋다는 뜻입니다. 이번 공부 주제가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번 공부 주제는 이런 사주에는 갑이 운이 좋다는 걸 미리 공부를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세운에서 갑이 오든 대운에서 갑이 오든 좋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 대운에서 갑이 맞이하지 못하면 크기 좋지 않겠죠. 근데 미리 본다는 겁니다. 좋은 운을. 그래서 그러면 갑운만 좋느냐? 그건 아닙니다. 갑자도 괜찮습니다. 갑자. 그런데 자가 또 오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때는 이 자가 와도 갑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갑자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그것도 을묘 같은 건 괜찮죠. 을묘도 같은 목이니까 당연히 좋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병인이 오면 어떨까요? 병인이 좋습니다. 이게 병인이 오면 좋습니다. 왜? 이 병이 들어가면 이 목과 하셔서 병이 되죠. 같은 병이 되죠. 인이 들어가면 인의 한목이 되잖아요. 인의 한목이 되고 수생목을 받잖아요. 그래서 병인도 좋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어떤 운이 좋을까를 미리 이렇게 공부를 해두는 것도 그 사주를 분석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사주의
그걸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보십시오. 자, 돌려주세요. 이번에는 임진, 병호, 무호. 자, 이 사주를 더 보니까 이 사주를 한번 보고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들? 얼핏 보기에 신강신약을 물론 따져야 됩니다. 신강신약을 따지기 이전에 딱 보니까 화가 많잖아요, 사주에. 화가 무려 여기 일간이 화입니다만 화가 5개나 있어요. 이런 사주도 사실 실무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주는 굉장히 덥구나. 거기다가 이 토도 무토입니다. 무토도 더운 토입니다. 이쪽에 있는 임과 진만 좀 차가운 겁니다. 그래서 사주가 우리 딱 볼 때 이 사주는 굉장히 이거는 비견이잖아요. 비견이고 밑에는 전부 다 겁재예요. 겁재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는 식신이네요. 이거는 편간입니다. 식신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 체형을 찾아보면은 체형은 식복도 있고 또 관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너무 사주가 더워요. 이렇게 더워요. 이런 사주가 너무 더울 때 사실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수가 더울 때 이 더운 것을 갖다 빼는 방법이 토로서 빼주면 참 좋는데 섭토로 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천간에 있는 것이 무토라서 좀 아쉽네요. 뭐 기토 정도면 좋겠는데 기축이나 이래 와서는 좋겠는데 무오니까 같은 답답합니다. 너무 뜨거운 조율이 갑갑한 섭토가 아닌 양토, 이 양토거든요. 양토로서 이걸 화기를 뺀다는 건 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보면 천간에 인간이지만 임이 하나 와 있습니다. 그 뿌리가 이렇게 진이 있는데 진 속에는 물이 있거든요. 을개물하고 이 개가 이렇게 뿌리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임이 좀 돋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일단 수를 용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신으로. 그리고 아까 체형을 얘기할 때도 식복도 있지만은 이미 좀 더 뿌리를 딱 받고 틈사이기 때문에 관복, 제복이 식복과 관복이 2개 있는데 관복이 더 뚜렷이 보입니다. 그래서 체형을 관에다가 둡시다. 관복에다가. 그래서 이 사람 관복이 두고 운에서 만일에 이 사람 운에서 관운이 올 때 재성운이나 관성운이 올 때 이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특히 금운을 맞이하면 관복으로 이렇게 관복 운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 희신은 뭐가 되냐면 당연히 금이 돼야 되겠죠. 임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희신은 금이다. 그러면 기신은 뭐냐? 기신은 토국수하니까 토가 되고 요거는 구신은 화가 됩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런 사주의 경우에 어떤 운이 오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 금과 수가 오면 좋다고 그랬습니다. 금수운이 좋으니까 이런 사주는 전개가 이렇게 오면 좋습니다. 임신으로 오면 좋습니다. 임신. 자, 하늘에는 임이 와가지고 이 병을 이렇게 그걸 해주면 참 좋겠네요. 그럼 밑에 신금이 오면 이렇게 금생수하에 좋고, 그리고 신과 진이 합치면 신자진 반수국이래가 좋고, 그래서 임신이 참 좋아 보입니다.
물론 임자하고 좋죠. 임자는 좋은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임자는 2번 좋은데 자가 오면 이게 하나 둘 세 개 강한 5하고 부딪히면 좀 시끄럽게 섭니다. 좌우충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때는 임자보다는 임신이 좀 나은 게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좀 완충지득이는데 이거는 바로 그냥 때려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이것도 자가 오면 자진해서 신자진 합치면 수국이 형성됩니다만 자는 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신도 좋습니다. 경신은 어떨까요? 신은 아까 같이 설명한 것들 그대로 신자진하니까 지지로 들어가면 신은 무난하고 경이 오게 되면 이 경이 이 임하고 합치면 토와 합치면 토생금 받고 좋았고 토생금을 받아 좋고 경이 임을 합치면 금생수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경신운도 괜찮습니다. 자, 경신운만 좋을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또 경자도 좋습니다. 금수니까 그게 임자, 임신, 임자, 경신, 경자. 그러면 뭐 신은 필요 없나요? 아 당연히 필요하죠. 신도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신이 오게 되면 신유부터는 괜찮겠네요. 신유. 네, 신유. 금이 두 경우는 뭐 그래도 괜찮겠습니다. 신유. 네. 이런 정도로 사주가 오게 되면 그 사주가 무난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하나 또 사주를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진입니다. 같은 임진이네요. 임자 앞에 사주하고 틀리네요. 앞에 사주는 화가 이렇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이 수가 많은 사주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수가 많기 때문에 신강 사주는 틀림없죠. 자 이렇게 신강 사주인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수가 엄청 이렇게 많습니다. 많을 때는 수가 이렇게 비급이 많으면 빼주는 식상의 용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주의 식상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묘가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을 이렇게 용신으로 쓰면 됩니다. 수생목 하니까 빼가지고. 그럼 목을 용신을 하는데 이 경우에 사주가 굉장히 보시면은 차갑잖아요. 한습하다, 한습하다. 한자는 차가울 한자입니다. 섭자는 습기가 많다, 물기가 많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물기가 많아요. 이것도 습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전부 다 습한 사주예요. 습하고 또 자월이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춥고 습할 때는 필요한 게 불이 필요하죠. 불이. 그 사주에 불이 안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때는 목으로서 설기를 시켜주는 이 목으로서 용신을 삼고 하는 희신으로 가야 됩니다. 네, 이것이 희신을 쓰는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용신이면 이 용신을 그거 한 금과 수가 나쁘게 됩니다. 금수가 나쁘고. 여기 기신이고 여기 귀신이 됩니다. 이때 토가 이렇게 이 수가 이렇게 많을 때는 사실은 수를 견제해 줄 것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때 희신으로서 부용신급입니다. 부용신급으로서 토도 필요합니다. 토도. 한신이죠. 여기서 한신인데 사실은 토가 오면 이놈은 그걸 해주면 좋습니다. 이런 관계로서 우리가 알고
그러면 사주에서 어떤 사주가 오면 좋겠느냐? 운에서 오늘 배운 게 이 주목적이 운이거든요. 운과 용신관계니까 어떤 운이 오면 좋을까? 결국은 목화가 오면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목화가 오면 좋으니까 이 위에 있는 사주 중에 위가 천간에 목이 오면 참 좋아요. 전부 수니까. 수니까 위에 목이 오면 이상적이죠. 그래서 을이 오면 좋겠네요. 을이 오고 좋고 밑에는 화가 오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을사가 좋겠다. 을사. 을사. 그 다음에 또 밑에도 목이 오면 좋아요. 을묘. 을묘. 을사, 을묘가 좋겠다. 그 다음에 예,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정도 오면 좋잖아요. 위에 오면 정화가 오면은 이 정인과 한목이 되잖아요. 이 보십시오. 이 정이 오면은 정인과 한목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정이 오면 좋아요. 정묘, 정사. 네, 뭐 이런 등등 좋고. 그러면 토도 아까 저게 희신급이랬잖아요. 토도 신급이니까 정미도 좋겠네요. 정미. 이런 식으로 운이 오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운에서 오는 것이 뭐면 좋겠느냐는 것을 이렇게 검토를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자, 다음에 또 한 사주를 보고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우겠습니다. 자, 이 정도 강의를 들으려면 앞에 강의를 잘 들으시고 이 정도 강의를 하는데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 강의를 잠깐 멈추시고 앞에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진도만 따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이 강의를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은 앞에 강의를 십성 공부나 용신 기초 공부를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은 이제 공부하는데 앞에까지 계속 이렇게 쉬운까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이 드시더라도 앞에 공부를 반복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사례도 하나 봅니다. 자, 이번 사례는 기사, 의류, 병술. 자,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이런 사주가 나타나고 보면 참 정말로 보면 이 을목은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뿌리로서 목이 있어야 되네. 목도 지지에 하나 둘 세 개네. 목이 사주에 보이지가 않고 수가 있어야 되는 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성과 비급이 전무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사주는 옛날의 사주는 이런 사주를 뭐라 하냐면 종격 사주로 봤습니다. 종격이 뭐냐면 이 을목이 붙을 데가 없습니다. 너무 약했어. 그래서 이렇게 약할 때 무엇이 강하냐 가만 보니까 전부 다 이런 화토가 강해요. 여기도 화토잖아. 화. 이 오행을 써보면 이건 토, 이거는 목이고 화, 토, 화, 요것만 금방 됐습니다. 화토가 많다는 말은 재성이 목국토잖아요. 그죠? 목토가 하나, 둘, 세 개. 식신이 하나, 둘, 개. 그러니까 식재가 엄청 강한 사주입니다. 이렇게 식재가 강한 사주는 옛날에 보면 식재로 운이 가야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뭐냐면 화토운으로 가야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옛날에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 논란이 지금도 보면 여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이 사주를 보고
식상과 재성형 화토운이 좋은 건지 정말 좋은 건지 아니면 화토운이 나쁠 건지에 대해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뭐냐면 사실은 어떤 일부 학자들이 보면 이런 사주가 올 때는 이거는 너무나 편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차라리 종해라. 강한 쪽을 붙어서 이 강한 쪽을 붙어가야 이거는 되지 않겠나 해서 그 이론이 이제 옛날부터 말하는 종격 사주입니다. 종격 사주인데 이걸 특히 이제 이게 보면 이게 목생 화가 강하잖아요. 화가 이렇게 강했을 때는 종합격이다. 종합. 아자는 아동이라는 뜻이고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합격이라 이렇게 하면 엄마가 자기가 낳은 자식한테 의지에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종합격이라고 했는데 근데 일부 또 학자들은 보면 특히 요새 체학자들은 그런 종격은 존재하지 않고 이 목은 그래도 찾으려 그러면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주에는 없지만은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사주에 없다고 해서 꼭 용신을 정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래서 사주 수가 필요하고 이 사주는 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목이 오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사람 사실은 수운이 오고 모군이 왔다 하더라도 운이 수운과 모군이 온다 하더라도 이 수가 이렇게 강한 토가 이렇게 강한데 수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목이 설령 온다 한들 목이 이 강한 하에 다 자기 기운을 뺏기고 얼마나 힘을 쓰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편관 사주는 어떤 운이 오더라도 큰 힘을 못 쓴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편관 사주는 어떤 운이 와도 뭐 수목운이 오든 화토운이 오든 마찬가지다는 거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종격이 없다. 종격은 세상에 없다고 전제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런 운이 왔을 때 도대체 이 수목운이 오게 되면 정말 이거는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는 두 가지 지금 주장이 있는데 사실은 저 스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경우에 사람들 이렇게 만약에 아주 평범한 이 정도 평범한 사람은 아직 사주를 제가 사례를 못 봤습니다만 조금은 무리가 있어요. 뭐 물이 있든지 뭐가 있어요. 그러한 사주를 이렇게 봤을 때 그쪽이 그래도 그 운이 오면 조금은 낫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뭐 결국은 이 사주 구성 자체가 너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은 굉장히 힘이 드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 뿌리가 조그만 뿌리가 있으면은 그래도 낫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히 이제 보고 실무상에는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이것처럼 자 종합격으로 한번 볼 수도 있어요. 또 이 사주처럼 금, 수와 목이 용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지는 이 목이 사주에 용신이 인성이 필요하잖아요. 인성과 비거분이 좋은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한번 이렇게 추적해 봅니다. 특히 뭐냐면 최근 5년간을 놔놓고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그 사람과 이렇게 상대를 하면서 정말 그때 운이 어땠는지 하반기 어떻고 상반기 어떤 걸 하나하나 검토를 해봅니다. 그래 보면 분명히 그래서 어떤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는데 그때 그것이 확실히 답이 조금 안 나올 때는 조금 확장해서 보고 이렇게 몇 분을 하다 보면 또 이 시를 잘못 봐할 수도 있거든요. 병술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해시 술 다음에는 뭡니까? 술 다음에 해잖아요. 해시가 될 수 있다는 해시. 해가 되면 사주가 완전히 틀어집니다. 완전히 틀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 술시가 아니고 해시일 수도 있다는 거야. 해시가 되면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간이 좀 틀릴 수도 있고 그걸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첫째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 살아온 과정을 보면서 자, 이 사람이 아무래도 학통이 좋다 그러면 종교를 보는 거예요. 종교를 보고 봐요. 그렇게 상황이 맞다면은 그 사람 사주가 특수한 사주가 있잖아요. 또 아니다. 수목이 그도 맞다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문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할 때 여러분들 너무 힘들 때 그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문진법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역으로 이렇게 거꾸로 용신을 추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 다음에 잠깐 더 쉬다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